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순천시에서는 2024 평생학습 성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올 한 해 진행된 여러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학습자들의 목소리 또한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김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순천시에서는 2024 평생학습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며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성과와 참여자들의 열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순천시는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연계해 전주형 교육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평생교육은 성인, 중, 장년층,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스스로 배우고 나누는 우수 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관점을 확대하고 시민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거점 학습센터를 조성해 누구나 편리하게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옷 만드는 거 생활 속으로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뭘 손으로 하는 건 참 좋아해서 기회가 되면 싹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이래 공부 같은 거 드릴부터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수업 끝날 쯤에는 자유자재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정에 필요한 가구도 만들고. 이번 성과 보고회에서는 각 강좌의 성과를 발표하고 전시하며 수강생들의 1년간의 여정을 공유하고 다른 학습자들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민과 강사, 학습자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수강생들이 얻은 지식과 경험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평생학습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란입니다. 전남 무안군의 한 복합문화센터에는 가족 복지를 위한 여러 시설들이 함께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무안군 가족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 다 함께 돌봄센터를 이영춘 기자가 소개합니다. 무안군은 복합문화센터의 가족복지의 구심점 역할이 될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다 함께 돌봄센터를 함께 개소했습니다. 개소식에는 김산 무안군수와 이호성 군의회 의장, 다문화가족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무안 가족복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무안군 가족센터는 무안읍에 있던 기존 시설을 이전해 1층에는 교류, 소통공간, 교육장, 요리실 2층에는 가족센터 사무실, 면접, 집단, 전화상담실이 마련돼 가족 형태별,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5층에 위치한 다 함께 돌봄센터는 초중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산 무안군서는 복합문화센터에 입주해 개소한 시설들이 무안군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가족 복지에 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족 관련 3개 기관이 함께 개소한 것이 가족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를 위해 전남 장흥군이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현지에 축하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시상식 당일에는 한인회와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요. 동시에 한국에서도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와 함께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쓴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주은 기자입니다. 전남 장흥군은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축하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축하사절단은 노벨 박물관 앞에서 한강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는 플랜카드를 걸어
현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한강 작가가 이번 노벨문학상을 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문학의 어떤 힘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시상식 당일에는 스웨덴 현지에서 한인회와 함께 축하 행사를 하는 동시에 한국에서도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와 축하 행사를 개최했고, 전남 도립도서관에서 역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문학특강, 시낭송, 수상 축하 편지 낭독,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축하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축하 행사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쓴 큰 쾌거로 전남도민 모두에게도 자부심을 안겼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강물처럼 흐르면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을 포함한 전남도 75개 공공도서관에서는 한강 작가가 당부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시상식 당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서 연체 특별 해제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축하 행사를 통해 전남의 문학적 자산을 재조명하고 글로벌 문학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문학과 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 또한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여수시 사랑의 수어문화제가 올해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수어문화제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표준 수어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청각 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류하며 화합할 수 있는 소통과 축제의 장입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전남 농아인협회 여수시지회 수어통역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시민, 공연 참가자, 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기념식 전에는 청각 언어장애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농문화 전시관과 농문화 체험관이 열렸습니다. 체험관에서는 미션 수행 완료 시 기념품을 증정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10팀이 준비한 수어 공연은 수어 홍보와 더불어 소리가 아닌 손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으로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수어 캐릭터 수원이와 함께 즉석사진 촬영, 행운권 추첨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돼 비장애인도 수어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청각 언어장애인의 언어에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화라는 언어 대신 수화 언어, 수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국 청각 언어장애인의 공용어이자 모국어인 한국 수어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소통의 벽을 넘어 더욱 행복한 동행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전라남도 실국정책회의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시국이 엄중해 온 국민이 추위를 지켜보면서 크게 걱정하고 있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우려스럽다며 엄중한 국가 상황에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를 믿고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이 혼란스럽지만 국민들이 지난 2016년에도 질서 있는 촛불 집회를 통해 위기를 잘 넘겼듯이 이번에도 잘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25년 전남도 본예산 신속 집행과 민생 예산 추가 확보도 당부했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출생 기본수당, 만원주택,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사업이 많이 확보됐지만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내년 본 예산을 계획할 당시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민생 예산이 많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예산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 준비할 것을 강조하며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과감하게 민생 예산 계획을 추가로 세워 적극 추진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지난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회의석상에서 느낄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국가산단 등 모든 분야 곳곳의 현장과 밀착 소통하고 경청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문제 해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캠핑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캠핑에 밤하늘에 별이 엄청 많잖아요. 산속은. 모닥불 아래 캠핑 자리에서 보는 하늘도 너무 예뻤어요. 그 달들이. 달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제 가슴에 계속 남고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공수정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우리의 평범한 생활에서 가끔씩 잊혀지는 달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는 우리에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달의 존재를 일깨우고자 달빛이 스며든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낮의 하늘과 다르게 밤의 하늘은 자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 모두 다 아파트에 살거나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면 저녁에 달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달을 집으로 옮겨오고 싶었어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볼 수 있게 만들고 싶고, 아크릴과 수채화 물감으로 표현된 그녀의 달빛 작품들은 밤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작가는 캔버스 위에 내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밝은 곳은 밝게 그 표현을 하고 싶어서 수채화는 그 수채화만의 부드러움이 있고요. 아크릴은 또 그 물감만의 딱딱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선의 느낌도 있고 질감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이용합니다. 그녀의 작품 속 달은 단순한 하늘의 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색과 질감으로 표현된 깊은 감정의 공간입니다. 공수정 작가는 달빛 속에 치유와 감사의 의미를 담아 관객들에게 평안과 위안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일상의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그 색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녀의 작품은 익숙한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관객들은 그녀가 그린 달빛과 풍경 속에서 따뜻한 감성과 편안함을 느끼며 일상의 아름다움과 감정의 여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저 앞으로도 달을 다루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달을 만들고 싶고 다양한 달을 그려서 누군가의 달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부드러운 달로 모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달을 만들고 싶고 더 맑은 그런 달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이 공수정 작가가 발견한 달의 매력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공수정 작가의 작품은 잊고 지낸 일상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달빛의 섬세한 색감과 질감 속에서 관객들은 익숙한 풍경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며 자신만의 감성을 되찾게 됩니다. 이번 전시가 고요하고 감성적인 순간을 다시 되찾을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